한국 경제 규모가 2075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 34개국의 50여 년 후의 경제 상황을 전망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경제는 206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2075년에는 암울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탑10을 이루는 국가들의 면면도 충격적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구와 예상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2075년에 예상되는 실질 GDP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10위는 영국이었습니다. 2075년 영국 인구는 현재보다 6.1% 증가해 7,16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2070년대까지 1%대 성장을 기록해 실질 GDP 7조 6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1인당 실질 GDP는 10만 6,600달러로 예상됐는데 2020년 대비 약 2.5배 상승한 수준입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경우 인구는 지금보다 12.6% 감소한 7,288만 명. 성장률은 0.7부터 1.3% 사이에서 변동하다 2075년에는 8조 1천억 달러의 실질 GDP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보고서 내 유럽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현재의 세계 4위급 경제 수준과 비교하면 9위까지 상당히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1인당 실질 GDP는 2020년 대비 약 2.3배 증가한 11만 1,600달러로 전망됐습니다. 8위는 브라질입니다. 2075년 브라질 인구는 0.7%밖에 감소하지 않아 2억 1,37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2030년대 2% 후반대까지 기록했다가 다시 1%대로 내려앉아 실질 GDP는 8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실질 GDP는 4만 800달러로 예측됩니다. 7위는 놀랍게도 이집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75년 이집트 인구가 무려 72% 늘어나 1억 9,09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2030년대 무려 5.3%를 찍으며 정점에 달하고 차츰 줄어들지만 2070년대에 도달해서도 2% 후반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질 GDP 1조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집트가 2075년에는 10조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1인당 실질 GDP는 5만 4,600달러로 2020년 대비 14.7배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위도 뜻밖인데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역시 이집트처럼 현재 실질 GDP가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하지만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75년에 인구가 지금보다 무려 92.2% 증가해 4억 5,326만 명에 달할 것이며 경제 성장률도 30년 가까이 5%대를 유지하여 실질 GDP가 12조 3천억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인당 실질 GDP는 2020년 대비 19.4배 상승해 27,1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이지리아 인구는 125.6% 증가해 4억 9,29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부터 2050년까지의 6%대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2070년대까지도 4%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75년 실질 GDP는 13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지리아의 6%대 성장률은 보고서 내에선 최대 수치이며 실질 GDP 역시 이집트를 제치고 아프리카 최고 규모입니다. 1인당 GDP는 26,500달러로 2020년 대비 12.6배 상승한 수치가 됩니다. 4위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군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14.6% 증가해 3억 1,582만 명이 됩니다. 결코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 이집트나 파키스탄, 나이지리아에 비하면 적은 수치인데요. 경제 성장률도 3%대에서 2%대로 내려오며 이들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월등한 차이를 보여주며 4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원동력으로는 현재도 동남아 최대 신흥 경제 시장으로 꼽히면서 기반을 갖췄다는 점, 그리고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이 꼽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 GDP 13조 7천억 달러, 1인당 GDP는 4만 3,4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미국입니다. 2075년 미국의 실질 GDP는 51조 5천억 달러로 예측되며 여기부터는 격이 다른 수준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이런 미국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위치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인구도 15.1% 증가해 3억 8,939만 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제 성장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07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1%대 경제 성장률은 다른 나라들의 추격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13만 2,200달러로 예측되며 이는 2020년 대비 2배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2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그 많은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데요. 2075년까지 인구가 18.3% 증가해 그때는 무려 16억 7,603만 명이나 되는 인도인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질 GDP 규모는 52.5조 수준으로 2070년대쯤 미국마저 추월해 세계 2위 규모가 됩니다. 이 원동력은 앞으로 20년 동안 보여줄 5%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에 있으며 이 속도는 점차 둔화되어 2070년대에는 2%대까지 내려앉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1인당 GDP는 2020년 대비 16.6배 상승해 31,300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1위는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다지 내키진 않지만 1위는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7.8% 감소하고도 10억 2,903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중국은 비교적 가까운 미래인 2030년대에 미국을 추월하여 2075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해당 시기에 예상되는 4%대 경제성장이 이를 뒷받침하며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난 뒤에는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어 2070년대에는 0.5%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75년 실질 GDP는 57조 달러, 1인당 GDP는 5.1배 상승한 55,400달러로 예측되는군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10위 안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몇 위에 있는 것일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0년대 평균 2%에서 2040년대에는 0.8%로 하락하고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0.1%, 2070년대에는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한국의 실질 GDP는 2075년 3조 4천억 달러 수준으로 6조 6천억 달러의 필리핀, 3조 5천억 달러의 말레이시아 등보다도 작아질 것으로 예상됐죠. 그나마 1인당 GDP는 2075년 10만 1,800달러로 미국이나 유럽 평균에 근접하고 세계 8위 수준까지는 따라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경제 규모 12위인 한국은 2075년에는 세계 20위권 밖까지 밀려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많지도 않은 인구가 고령화된 데다가 대폭 감소까지 하면서 노동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인구는 2022년 기준 5,182만 명에서 2075년에는 35.2%나 감소해서 3,359만 명까지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결과가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와 저출산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수억의 인구가 뒷받침되는 나라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골드만삭스가 미래를 내다본 전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년 전인 2007년 골드만삭스는 2050년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국의 미래는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2위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 골드만삭스도 한국이 이번 보고서 같은 점괘를 받을 정도의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15년간 세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 보고서에서 2050년의 세계 경제 패권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쥔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간 있었던 변화들이 새로 쓰여진 순위에 나름대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15년간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좋지 못한 점괘를 받아들게 된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미래 예측은 항상 꽤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중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번 점괘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디까지나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현 상태에 대한 분석밖에는 근거 삼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이 전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예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 상태에 대한 진단 혹은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07년 예측한 2050년도, 2022년 예측한 2075년도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골드만삭스의 경고를 제대로 알아듣고 변화한다면 얼마든지 빛나는 미래를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은 빼놓고 계산한 것이 있죠. 한국인이 그 어느 민족보다도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유태인들도 한국처럼 깡패 같은 이웃들, 틈바구니에서 5천년 동안 고토를 지켜내는 위협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한국은 누구보다 끈질기게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결국에는 누구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자 주인공은 한국인인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